주십시오. 네, 준비를 우리 검찰총장님도 그렇고 경찰청장님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 중계를 보실 때 재미는 없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오전과 오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하고 국회의원 되고 법사위 하고 여러 뭐 청문회라든지 여러 특위를 했지만 오늘만큼 심도 깊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한 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경찰의 해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자치경찰제를 하기 싫어서 경찰의 해체라는 표현을 썼을까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아닙니다. 행정경찰 사법경찰.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시군요. 소극적이 아니고 보세요. 예. 국민들한테 착각을 주면 안 됩니다. 범죄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러니까 과학 수사가 딱 필요로 하는 어떤 범죄만을 상상해서 그것이 어떻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일응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범죄를 이렇게 놓고 보면 횡령이나 배임, 요즘에 경찰에 그렇게 신고 안 합니다. 검찰로 가지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될 거고요. 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범죄라든지 절도와 같은 생활 아주 사소한 범죄들, 지구 단위 또는 뭐 예전에로 치면 파출소 단위에서 벌어지는 취객들에 의한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들, 그것과 과학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마구 혼자 해가지고 이것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정말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분명히 증거의 수집 단계라는 명확한 구분 단계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경찰 진압 치안의 확보라는 행정경찰 영역과 정확히 나중에 기소 이후의 단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거 능력 지금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증거는? 아니 재판에 가서 경찰이 한 수사의 결과물로서의 증거 능력을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증거 수집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경찰과 저는 구분이 돼야지 진정으로 경찰이 검사에 못지않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못지않는 수사경찰이 될 수 있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교묘히 그렇게 혼재를 시키셨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잠깐만 이것만 주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조금 더 한번 좀 민감히 청장님이 좀 고민을 좀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찰제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 말씀이었어요. 112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동시에 신고를 받아서 동시에 판단한다. 그건 낭비예요. 그건 낭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제가 참여정부 때 그때 조직 개편의 그 개혁의 핵심은 수집부서와 분석부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아닌가? 최소한 경찰서 이하 단위는 다 자치경찰제 주십시오. 광수대하고 지수대는 국가경찰이 확실하게 틀어지고 그리고 행정경찰, 사법경찰에서 구분될 수 있는 영역도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지방토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부패 혐의는 유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국가경찰이 하는 경우 똑같아요. 검찰 개혁하고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발상에 전환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게 의원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수사경찰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제주자치경찰제를 조금 더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범죄 수사까지도 일부 주겠습니다. 저기 우리 송 경무관도 계시지만 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네. 예,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끝발이 먹히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먼저 이 자치경찰 112 신고를 동시 판단의 문제는
제가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닌데 이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가 112 신고할 때 코드 제로부터 코드 4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그 바로 받자마자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하는 그 매뉴얼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한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코드 제로하고 코드 1은 국가경찰이 1차적으로 전종 대응하는 식이 됩니다. 코드 3, 코드 4는 굉장히 좀 급하지도 않고 약간 그 서비스형 그런 경찰 요구입니다. 치안 서비스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치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2가 동시 출동하는 영역들의 또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현재도 그 구분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역할 분담해서 과거에 지금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이 코드 제로 코드 1에만 집중해서 하고 코드 3, 코드 4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잘 안 나갑니다. 그건 어디에 문의해 보십시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제주에서 자치경찰하고 같이 딱 해보니까 제주 자치경찰은 코드 3, 코드 4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치안 서비스가 좋아지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 112 신고 데스크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구분해서 하는 것은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경찰이 코드 제로부터 코드 4까지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 관련해서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저도 그 세세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의원님들께서 또 일부 주장이 밑도 끝도 없이 경찰 수사 분야를 떼내서 이렇게 가니까 저도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그 경찰의 작용, 수사 작용을 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자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심도 있게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